정부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 이하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 의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호흡기관 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115개소 이상의 발열 클리닉과 호흡기 질환 197개소의 협력 병원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는 232개소의 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113개소의 응급의료시설에 진찰료를 추가 지원해 비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입니다. 질환별 대응책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의 경우 설 연휴 기간 중앙응급상황실 내 산과 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병상 종합 상황판을 구축해 산모가 적정 의료기관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아 응급 환자를 위해서는 달빛 어린이 병원 및 아동병원 등 의료기관 야간 휴일 운영을 독려하고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신규 지정해 취약지 중증 응급 심뇌혈관 질환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 의료 포털 이젠 129, 120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조수석에 탑승하려다가 거부당한 것을 두고 2심 법원이 차별이 맞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1월 22일 발달장애인은 언제든 도전 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전제를 갖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발달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조수석 탑승을 제한한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어머니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던 발달장애인 A씨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기사 옆자리인 조수석에 탑승하려 했지만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으로 서울시설공단과 다투었습니다. 2023년 10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서울시설공단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었습니다. 2심 판결 직후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등은 서울시설공단의 발달장애인의 좌석 선택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연령은 평균 56세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가나 기관의 돌봄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월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조사한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12.2%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돌봄자 평균 연령대는 56.6세로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고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한편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홍보가 절실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인천마을 노무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인천마을 노무사는 인천 시민들에게 쉽고 접근성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노동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 지역 내 공인 노무사 34명이 위촉돼 2025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2년간 인천 전역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공정한 일터 환경 조성을 목표로 체불임금, 부당해고, 연장 근로 및 휴식 시간 보장 등 다양한 노동 문제에 대한 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무 상담 비용 부담으로 인해 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권리 구제와 근로 권익 보호 상담을 지원합니다. 노무 상담이 필요한 인천 시민이나 관내 사업장의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인접한 마을 노무사와 매칭돼 무료로 법률 상담 및 권리 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인천 노동권익센터 전화 1533-2942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편집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